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년 서울여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한 화법과 언어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및 또 기말고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화법과 언어 국어 시험범위였습니다. 의문은 표기 포함해서 8문항, 또 품사 같은 경우는 또 8문항, 문법 영역 파트에서 총 16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 밖에 화법의 파트인 담화, 의사소통, 협상 파트가 총 12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법, 암기, 그리고 독해,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공부 방법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객관식 28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서술형 단답형 없는 대신에 독해, 선택지가 길어지면서 정확한 독해, 또 정확한 문법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될 것이라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교과서 중심, 학습활동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 이번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외부 지문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보다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복습했던 친구들한테 훨씬 더 유리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 필수고, 거기에 독해까지 균형 잡힌 공부 방법을 요구하는 시험이 바로 1학기 중간고사 화법과 언어 서울여고 2학년 시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국어가 어떤 식으로 서울여고 2학년 화법과 언어 문제를 예측을 했고, 또 시험 문제를 샅샅이 또 점검을 하면서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나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간략하게만 보도록 할 건데요. 중간고사 3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업 시간 엄청 많이 했죠. 의문과 의문 변동의 파트가 사상 초유예요. 사실 의문 변동에서 교체만 수록돼서 교체만 시험 범위가 된다? 제가 서울여고 담당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발음의 조항, 의문의 개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역시나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뭐 희망, 뭐 주의, 뭐 의사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했는데 이런 조항이 주어지면서 저희 예상 문제집 또 수업 시간에 조항 중심으로 풀었기 때문에 중간고사 3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거기에 저희는 이제 원칙, 그 다음에 허용까지도 다 공부를 했었죠. 네. 또 중간고사 8번 같은 경우는요, 된소리 되기. 교체까지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는 100%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기다, 뭐 안기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사동 표현, 기, 피동 표현, 기 같은 경우는 된소리가 나지 않는다. 역시나 정답 1번으로 바로 나왔고요. 그 밖에 예상 문제집에서도 이렇게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예시도 똑같이 나왔어요. 먹을 것, 뭐 담고, 신기고 이런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게 바로 적중해서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중간고사 11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직전까지도 용언의 활용 100% 나오니까 꼭 점검을 하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역시나 용언의 활용 문제 나왔는데 난도가 다행히 쉽게 나왔죠. 표기와 관련돼서 결합된 문제로도 보이고요. 품사의 용언 활용 문제로도 보이는데 결합된 문제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8회에서 뭐 빨리 낫냐 아니면 better 뭐 낫냐 그거에 대한 표기인데요. 역시나 클리닉 자료에서도 연습했고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8에서 뭐 요거 계속 나왔죠. 동음이 이어 조심해라. 이것만 보지 마라. 얘가 시옷 받침에 낫단지 아니면 히읗 받침에 낫단지 요거를 봐줘야 된다. 또 그냥 기본형 나안지 뭐 이런 것들 연습을 했었는데 예시까지도 그대로 클리닉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또 중간고사 12번, 16번 같은 경우는요, 격조사, 조사 파트인데요. 사실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는 학교 프린트로도 나왔고 예상 문제 클리닉 자료에서 조사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장을 주어서 우리가 조사 찾는 방법도 연습했고 조심해야 될 단어들도 품사 파트도 알려드렸습니다.
7주차 수업 자료에서 지문 꼼꼼히 분석하고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구별하는 방법, 분류하는 방법, 구분하는 기준도 알려드렸는데 역시나 응용하는 문제로도 2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법에 대한 설명 분석 들어갈 건데요. 화법 같은 경우는 23번 보시다시피 언어와 사고, 사고와 언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회도 공부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언어와 사고를 중점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화법과 언어 서울여고 2학년 시험이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뼈대가 잡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됐고 거기에 변형 문제들을 응용해서 출제가 되니만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상 문제집, 복습 테스트 클리닉 아니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서도 제가 계속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심지어 예시도 똑같이 나왔어요. 교과서랑 오늘 내일 그리고 120개의 색종이 직전까지도 제가 강조드린 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호 분류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 뭐 요런 문제 유형이 23번 문제 유형이었는데 요거 그대로 출제가 되면서 어렵지 않게끔 풀었을 것입니다. 중간고사 25번도요.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이렇게 그대로 발췌해 주셔가지고 지문형 문제로 냈습니다. 역시나 수업 교재의 단계별 문제집에도 다 수록되어 있는 지문이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민식이가 전학을 왔는데 막 오자마자 막 뒷담화를 하고 너무 TMI를 남발하고 요게 담화의 경류라고 좀 어긋났다, 부담스럽다, 돌려서 말해야 된다, 정보가 너무 많다 요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요렇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 교과서 중심이다라고 하는 계속 반복드리는 이유가 시험장에서 지문에 쏟는 에너지보다 이런 문제의 선택지에 쏟는 에너지와 시간, 정확한 독해가 굉장히 많이 또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험이 이번 1학기 중간고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을 철저하게 듣고 또 예상문제집 클리닉 자료에서 이 지문 내용을 이미 아는 친구는 이 지문에서 독해하는 할애 시간이 현저히 줄었을 거예요. 에너지를 현저히 줄이고 선택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답률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체감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26번에서 27번, 28번 책 총 3문학에 결합되어 있는 협상 지문이었는데요. 사실 교과서의 중심 내용은 이제 마을 축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파트가 주요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수록됐고 심지어 단계별 문제집에도 연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마을 축제도 자세히 공부했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생명과학부, 화학부가 동아리를 여는데, 교내 동아리를 여는데 어떤 거를 서로 양보하고 어떤 것을 수락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공부들도 평소에 했기 때문에 지문 읽는 데에 부담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28문항의 화법과 언어, 국어 시험이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 암기도 있었죠. 시간 세이브 될 거고요. 또 지문을 교과서 중심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철저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문 읽는 부담도 훨씬 더 현저하게 줄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조금 헷갈렸는데 하는 부분들은요. 선택지가 좀 길어지거나 추론형 문제에서 시간을 할애를 조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난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혹은 여태까지의 서울여고 2학년의 문법 시험의 기조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쉬운 편이었다,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기말고사 다가옵니다. 기말고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죠. 기말고사는요. 교과서 지문 중심을 하되 또 변형 지문까지도 대비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의문과 품사만을 가지고 문법을 출제했기 때문에 현저히 문법 비중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너무 많거나 혹은 어렵거나 라고 하는 부담이 좀 적었을 거예요. 시험 범위가 적다 보니까요. 그런데 기말고사는 아시다시피 쫘라랑 너무 많습니다. 형태소 들어가고요.
문장 성분 들어가고 문장 구조 짜이 문법 요소 거기에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까지 국어사까지 들어가야 하니만큼 문법의 양과 부담이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2배, 3배 늘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수업 시간에도 제가 강조 드리는 것처럼 문법 한번 해놓으면 내년에 따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미리미리 개념 암기부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과서 중심으로 변형 지문으로 또 대비하는 훈련을 가지시면 좀 균형 있는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훈련하고 또 고난도 대비하고 또 마지막에 뭐 기호 고르기 문제 유형들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사실상 이 개념들만 탄탄하고 또 교과서 중심으로 혹은 그 변형 대비해서 외부 지문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 독해 실력까지 쭉 끌어올리면요. 뭐 이런 다양한 문제 유형들도 거리낌 없이 또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희 변화국어가 자신이 있는 이유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높은 시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생님이 많이 바뀌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높은 시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90% 이상 학생이 국어를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 네, 또 싫어하는 친구들, 또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요, 성적 향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험도 1등급 학생들을 다수 배출을 했고요.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서울여고, 그리고 서울여고 선생님분들, 또 출제자분들을 공략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예상 문제집으로 클리닉으로 보완을 해 드리니까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것입니다. 학습 점검하고 피드백 관리 궁금하실 텐데요. 시험 4주 전부터 저희는 1대1 대면 클리닉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중에 평일에 가능한 시간 한 번만 딱 등원해서 개별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등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테스트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하고 또 저랑 1대1로 대면 피드백을 하니만큼 여러분이 더 저한테 질문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 수업 이후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톡방에 공지하는 피드백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출결, 과제 수행도, 또 클리닉 이후에 여러분이 취약하는 점, 또 보완해야 하는 점, 네, 시험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안과 피드백을 매번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과 또 과제까지도 톡으로 매번 일부 공개 링크로 전송 드린다라는 점, 제가 직접 작성하고 전송을 하니까요. 개별 톡으로도 질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변화구원은 이렇게 매시간 일부 공개 영상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과제 피드백 진도 형황 보여드린 것처럼 카톡이나 문자로 매번 공지를 해드리고요. 변화구원만의 자체 교재, 단계별 문제집, 그리고 클리닉 테스트까지도요. 여러분이 꼼꼼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여고 2학년 화법과 언어 1학기 기말고사로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집중 내신반은요 5월 9일 또 10일 네 이렇게 이틀에 거쳐서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서 한 반만 등원하시면 되겠는데요.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중에 등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수업하니만큼 교차해서 얼마든지 수업도 응할 수 있고요. 또 동일하게 3시간 일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말고사를 또 일찍 또 준비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에서 해야 할 일, 기본기 다져야 하는 일, 암기해야 되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단순 암기에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때 느꼈던 것처럼 독해를 잘해야 되겠구나. 선지에 집중하는 에너지, 선지에 집중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 풀면서 더욱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초반에는 기본기, 암기 이런 것들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시험 다가오면서 계속 독해하는 그런 순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공부 방법, 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변화국어가 항상 바로바로 적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